나의 이름은 강태호입니다. 나는 1949년 1월 25일에 전라북도 익산군 함남면 금성리 탑골이라는 아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5남매 중 여자 동생 2명하고 남동생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전기가 들어온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때 제일 힘든 게 수세식 화장실. 화장실은 집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화장실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건 앞에 개울이, 시내 개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동네 앞에는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됐고, 그 다음에 소낙비가 많이 내릴 때는 미꾸라지가 물을 타고 마당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추억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30가구가 됐었는데 전부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일을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불효를 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마당에서 벼타작을 할 때 갑자기 가을에 오는 경우,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나가서 저도 같이 도와주고 막 치워야 되는데 방에 앉아서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가 됐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물 장사를 했었어요. 오일장. 그때는 짐차, 자전거, 지금은 볼 수도 없는 큰 자전거에다가 건어물을 싣고 오일장을 다니면서 그 장사를 해가지고 시골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심지어 장날을 한번 갔다 오면 멸치 푸대, 그전엔 기른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30cm하고 50cm 되는 거 하나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다 쏟아놓고 식구들끼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고를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재산을 그 동네에서 땅도 제일 많고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한량이셨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시의원이라고 있어요. 나무 일을 많이 봐줬어요. 면 일, 관청 일을, 동네 일을 보시면서.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참 많이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느껴도 저희 옆에 아주 못 사는 두부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울타리가 그전에는 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벽돌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당시에는 보리밥을 거의 먹었고 쌀을 밥 먹기도 힘든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울타리를 제끼고 쌀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지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지가 왔을 때 이렇게 동량만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차려서 밥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일할 때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인부들을 많이 와가지고 그 일을 시킬 때 저녁에는 동네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정도로 어머니가 참 베풀기를 잘했어요. 어머니가.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면성이나 전략성이나 남을 도와주는 그런 걸 닮은 것 같아요. 형제들하고는 소풍 여행,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놀러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는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집에 또 염소를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염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이에요, 물. 근데 이제 논 같은데 오야 되는데 논 물코라고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이 염소가 건너지를 않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끌고 오려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먼저 둘이 막 이렇게 끌고 오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그 익산 시골에서 나왔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오는 거예요. 7시간 그 완행 열차를 타고 7시간 걸려서 익산에서 서울 올라오면, 근데 서울역에 내렸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서울역 앞에 네온 사인이 많았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드레스 미싱이라고, 이게 착착 찢는 그 네온으로 나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정말 부러운 게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기만 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부럽고 궁금했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서울에 친척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 쪽에 방학 동안에 뭐 선물 같은 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이거 하나씩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이제 중학교도 함나 중학교라고 나왔는데요.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가지고 가정 방문도 같이 다니고 시골에 그럼 감자, 옥수수 그런 걸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일찍 하실 때는 음악 선생이라 와가지고 이제 같이 나도 노래하라고 반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일이 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회지로 유학 간 거예요. 이제 익산시죠. 지금은 익산시인데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 이게 5km를 걸어서 하멜역이 있는 데를 걸어서 가서 또 30분을 타고 통은 기차를 타고 저 익산역에서 내려서 또 2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통근 열차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석탄을 떼서 기차가 가는 거라 이 하얀 교복에 검은 분진이 묻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기억 남는 것은 기차가 학생들이 뛰어오는 거 보면은 안 가요. 좀 기다렸다가,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또 태워도 가고. 그런데 거기서 저는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도 다니고 그랬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건 3년 동안에 선생님이 담임을 한 분이 다 봤어요. 저는 2학년 올라갈 때 반편성할 때 운동장 나가가지고 1반 2반 하는데, 저는 몇 학년 몇 반 교실에 있으라 그래 가서 나오지 말고 한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이제 광주에 있는 이제 조선대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계공학과를 전기를 하다가 기계공학과를 다녔었어요. 학교는 그러고 바로 이제 군대를 갔지. 군인. 학교 생활은 그렇게 참 재미있게 했었어요. 학교 나오고 서울로 직장을 잡기 위해서 올라온 계기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사돈이라는 분이 저희 이제 그 고모의 이제 그 시수인가 되는 분인데, 그 양반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 3만 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3만 원이 그때 한 달 하숙비였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 집이 완전히 쫄딱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동진강 간척공사 그 사업을 하신다고,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체질이 아닌데 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밀가루로 임금을 많이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못해가지고 그 전 재산이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풍길박살나가지고 형제가 뭐가 다 흩어지고, 저도 제대하고 나니까 다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집이. 그래가지고 돈 3만 원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는 논이 제멋대로 돼 있는 걸 정부에서 판듯판듯하게 하는
경지 정리 작업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이 이제 불도자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적에 그 양반을 하숙시켜 가지고 3만 원을 제가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한 달 하숙비로. 와 보니까 놀란 게 금천구 시흥동 수재민촌이라고 그때 불렀었어요. 산 비탈에. 그래 가건물 같이 생긴 그런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골보다 더 무더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공중 화장실에 공중 수도에 연탄 뿌린 거 이게 전부 다. 시골에서 그렇게 안 살았었는데 서울에 꿈을 갖고 왔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그리고 평지도 아니고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에 사시는데 한 달간 있으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 굉장히 좀 속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알고 보니까 취직시켜 주지도 못하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3만 원만 이렇게 하고 하숙제를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너무 저번에 서울 와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내 절로 중으로 되고 싶었어요. 한번 내 친구가 중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그 이웃 사람을 잘 만났는데, 그 양반 아저씨가 대한전선을 다녔었는데,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물찌개가 다 있어요. 양동이가 서울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물도 져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친하게 보니까 그 아저씨가 대한전선을 다니는데, 대한전선에 지금 직원을 공기채용을 한다, 시험 보라고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내가 방을 얻어줄 테니까 아저씨랑, 무슨 젊은 사람이 그렇게 패기가 없냐, 한번 될 때까지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을 얻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고운 사람 만났잖아요. 진짜 방을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냄비나 그러진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을 다 사줬어요. 근데 사글세 했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한 달에 4만 원이니까 얻어줬는데, 그래서 대학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이 연탄 그 골이 있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위에 회사 갔다 오면 겨울에는 밥이 얼어붙어요. 방인데도. 그리고 물이 안 나오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공중 수도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화장실은 견딘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쌀 씻은 뜬물 같은 거 넣었다가 세탁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연탄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루에 2번 갈아주는데 그 시간 맞추기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꺼지면 그 살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꿈이 집은 그만두고 밑에 평지에다가 전셋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인사과가 있어가지고 이문이 이렇게 왔다가, 근데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동순동, 지금은 대학로죠, 거기다가 양장점을 차렸어요. 디자인해가지고. 여자친구는 종로에 살지, 나는 이제 금천구 이쪽에 사니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반찬 해오다 뭐 이러면 막 도와주고 힘들으니까 차라리 합치자고 하더라고.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고생 너무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당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때는 편했지.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대학을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크게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만 각 점포에다 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도 그만둬버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이제 양재 학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안 보고 직접 디자인을 그 학원에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바로 명륜동 성대 앞에다 마련이 의상실하고 제가 또 차렸어요, 하나를. 이제 크게 미끈데 하려고. 근데 차리자마자 또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학생들한테 개인 지도도 해주고, 저는 모르니까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양념을 차렸는데 편을 자르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그 수다를 다 받아주려고 밤 11시에 끝나고 내 생활이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직장 생활을 들어가야겠다. 다시 이제 마음을 먹고 접으려고.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뭐 70년도니까 신문에 크게 사원 모집 광고가 나와요. 근데 아침마다 신문을 막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대한일보, 뭐 매일신문 다 이제 몇 개를 사서 보고 이제 내가 맞는 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제 동서식품하고 그 녹십자라고 제약회사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게를 내놨죠. 이제 내놨는데 마침 또 계약이 돼 왔는데 이게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녹십자라는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종무과로. 그때 겨우 2명 뽑는 거예요. 공채인데 그때 뭐 나중에 가보니까 이력서가 막 박수로 있더라고. 100대 1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합격 가능성만 있으면 오늘 내가 가게를 그만두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름이 누구냐고 강태호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거 이제 넘기고 이제 팔고 기다렸더니 아니게나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왔는데 두 군데 다 됐었는데 보니까 노시자는 신갈 용인이고 나는 이제 저 대학로 종로에 살았으니까 동서신문도 인천 그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수한테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기왕이 화이트 칼라로 노시자를 가라고 갔었는데 이건 또 너무 멀은 거예요. 근데 전철이 종로 5가에서 수원 가는 게 15분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거기서 또 통근버스를 타고 용인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그 회사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도 특히도 감명받은 게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전철이 한 11시 좀 막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술도 먹고 공연장님이 이렇게 이제 공연장님이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불안한 건 시간 잡고 오는데 그래서 어쩌듯이 얘기했지. 죄송한데 막차 시간 때 먼저 나가야 돼 그랬더니 공연이 운전기사를 불러가지고 수원까지 모시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명을 받았지. 회사가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다니다 그만둬야 했는데 30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녔고 마지막에는 계열사 대표이사까지 했고 그래가지고 직장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신조가 직장에서는 실리요 실리. 그리고 시간관념. 뭐든지 모임이다 뭐 할 때 딱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30분 일찍 와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또 회사에서도 어려운 그 식당이나 경비 이런 데에서는 제가 뭐 회사 돈이지만 명절이나 추석 때 그 어려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그 선물이라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주고 일단은 저는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아이디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낸 게 나중에까지 그렇게 말단에서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3살. 아니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고 결혼을 23살에 했지. 결혼. 우리가 빨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미리 동거생활을 해가지고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이가 빨리라도 제가 49년생인데 큰애가 7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한 살 뭐 넣었을 때 결혼했어요. 빨리 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커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고생하면서 인생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젊어서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고생을 전혀 모르고 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도가 나기 전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인생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많이 배웠어요. 고생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안식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왔을 때 사글세 방이었는데 물이 막 30cm 같아서 방에 그 안고 왔을 때 꿈이 그 당시에 밑에가 저 전셋집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고생을 하면서 아 내가 건물을 세 채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2명이잖아요. 그런 나 하나. 그래가지고 직장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오래 다녔지만 그 직장을 못 다니면은 가게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도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지가 필요하면 건물에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 20대 후반에 그런 꿈을 제가 가졌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근데 건물이 막 큰 게 아니고 뭐 4층짜리 뭐 작은 거 그걸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한테는 이 얘기를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꼭 전달해가고 싶어요, 진짜.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뭐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를 나가다 보면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손주는 진짜 그 나 본 사람만 그 느끼는데 아들보다 손자가 더 이뻐요, 솔직히. 아들보다도 손자한테 눈길을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손자 사랑은 저뿐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가 제일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네. 퇴직할 즈음에서 내가 나가면 뭘 진짜 소일거를 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서클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람이 동양화하다 보니까 화판을 들고 와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서 해야지. 그래서 양서랭이 뭐니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좀 익숙해졌어요. 아무래도 다른 거보다. 그래서 다른 거 조금씩 해봤는데 이게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해봐야지. 근데 어떻게 배우지 사진을 내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용인의 그 평생교육원에 사진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에 거기를 다녔어요. 제가 처음에 작품 낸 게 또 그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또 처음 스타트한 사진이.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사진이 지금 괜찮은가 보다 느껴진 거예요.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고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해야지 남이 좋아하고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따라서 오면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아들이나 손자도 나중에 꼭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하나는 운동은 꼭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안식구랑 파크골프를 같이 가요. 그래 너무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2박 3일 구경도 하면서 대한민국 골프장이 다 있으니까 파크골프도 운동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를 많이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제일 꼽는 게 화목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며 살자. 그런데 지금 걔한테 그런 소리 하면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크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문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서로 이해하며 살자 화목인데 제일 전자에서 들리고 싶은 것은 진리요. 믿을 수 있는 진리. 진리가 깨지면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진리, 그걸 좀 지켜주면 되겠고, 제가 이제 바르는 대로 이제 직장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첫 번째 아까 얘긴 대로 이제 실리가 첫 번째지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뭐 행정 업무를 한다 그러면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 어떤 게 필요한지,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 어떻게 이걸 바꾸면 더 생산도 늘리고 또 효과적이겠다. 그런 걸 보통 직장인들 생각을 전혀 않거든요. 자기 업무만 딱 하고 바로 딱 땡 되면 나오고 땡이면 출근하고. 그런데 거기서 좀 벗어나 가지고 그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진짜로. 누구나. 그래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저는 평생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을. 그래서 제가 할 일 같은 것도 요새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갖고 다녀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다 외워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특히 약속. 저는 약속으로 오면 최소한도 20분 전에 갑니다. 보통 30분. 여기 수업 받으러 와도 30분 전에 와요. 우리 손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특별한 건 아니고 평범한 것들인데, 직장생활 할 때 첫 번째 신뢰를 잃지 말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왜? 회사가 이익 드는데.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천만 원, 수억을 절감할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잘리진 않네요. 저의 삶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평탄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까지만 평탄했는데, 제가 너무 그 세상을 모르고 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언제 익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자취를 하면은 쌀이나 방세나 이런 걸 같이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친구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하니까. 근데 그 동네에 저 이모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근데 그 이모 할머니가 그 이제 이모 할머니한테 걔네 엄마가 우리 집이 어렵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다, 잘 산다 그랬더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눠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차, 그때 인생을 또 한 번 내가 배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직장에서도 그 청소는 그 나이 먹은 아저씨라든가 뭐 식당 아줌마들 좀 무시했어요. 인사도 않고 경비라든가 들을 때. 근데 저하고 같이 있는 그 친구는 과장에 있었는데, 쓰레기 치는 사람한테 인사를 콕 보고 뭐 저기 그 하면서 너무나 이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난 무시했는데 그걸 보고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문에 들어갈 때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아까 이 얘기했듯이 그 어른이라서 선물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제가 인생은 어쩌면 저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꿈이 이루어지니까, 꿈을 이뤘으니까.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과연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업은 몰라도 직장 다니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참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꿈은 꼭 이루어진다. 뜻을 가져라 하는 거고, 또 이제 또 특히 그 취미 생활이 그 너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굉장히 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를 한 사람은 강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